근데 그날 제일 신기했던 건 무지개 같은 거였어요. 말은 안 해. 하늘도 맞이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내 정면이었거든요. 제 자리가 그 대통령 뒤에 있는데 그 정면에서 진짜 시작하면서 뜨더라고. 끝나고 없어지고. 그게 참 희한하다. 무엇보다도 이게 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기존의 시정에서 좀 시정농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가라앉아 있었던 분위기를 좀 긍정적으로 또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부산이 이제 미래에 희망이 있는 도시냐 없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10배 이상의 기업 투자 유치와 또 엑스포 2030 엑스포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확보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냈고, 뭐 부족했다기보다도 아쉬운 점인데, 이거 생각보다 행정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부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부산만이라도 좀 행정의 속도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순간순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빨리 올 수 있었던 게 빨리빨리 K속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K속도가 대한민국을 이끈 요인이라면, 이 행정의 속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K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걸 바로잡는 시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재선이 되면 그 행정 속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좀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좀 강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온 후보 입장에서 상대를 좋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실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가 말로 그친 일들이 없고요. 대부분 내가 공약했던 거를 다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이고, 그 일에 첫 단추를 제대로 꼈냐, 그리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제 공약 정상 추진율이 95%입니다. 그래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미 뭐 실행이 돼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장기풀이 과제 실마리 푼 것도 해결한 것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의료버스 같은 경우 전국에 어디서 안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료버스를 이미 지금 돌리고, 이 시간에도 돌리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항이나 가덕도 공항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가덕도 공항도 그렇고 북항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시작이 된 거고, 중요한 거는 뭐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고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시정이라는 게 이게 축적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정하면서 오거돈 시장 때 했던 일을 쉽게 뒤집으려고 안 했습니다. 대부분 제가 받아들여서 이어가면서 더 잘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딱 잘라갖고 누구의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집무실 이전 같은 경우는 저렇게 결단 안 하면은 절대 못할 겁니다. 청와대 한번 들어가면은 못 나와요. 그래서 그 과거에 정부들이 다 그거 내걸었지만은 못한 이유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상태에서 바꾼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알기 때문에, 그걸 전격적으로 저는 이왕 청와대를 비우려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에 관해서는 뭐 어떤 인사든지 완벽한 인사를 하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 가운데에서 좀 전문성을 주로 주안점을 둔 인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은 들고요. 뭐 주목해야 될 점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이 기존 정부들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하고 좀 패러다임이 달라요. 이 점이 좀 저는 굉장히 주목 받아야 되고, 또 저희 입장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름 붙이자면 지역혁신형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1급 중앙집권 구조를 가진 프랑스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안 갔지만 일본이나 프랑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프랑스, 일본의 길을 갈 거냐, 독일, 영국의 길을 갈 거냐, 그 점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 일본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은 지역 혁신 거점을 확실하게 만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파급 효과가, 그 발전의 파급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쫙 흐르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그랬잖아요. 서울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듯이 부산과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권을 발전시키는 이런 전략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지역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자는 데 초점을 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위에서 모든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뭐 다름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안전 문제를 심리적인 안전과 과학적인 안전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심리적으로 그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도 그 전제가 과학적으로 안전에 대한 좀 확고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기존의 탈원전 논의는 많은 부분 과학적 안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바로 심리적 안전 문제, 공포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말한 지성적 기반 위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지를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탈원전 문제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진단. 지금 이제 한 가지 아주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원전은 설계 수명이 끝나면은 그냥 닫아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설계 수명은 정확히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갱신입니다. 안전진단 갱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설계 수명이 되면은 그 기간이 되면, 리뉴얼 기간이 되면은 그 기간에 이 원전을 다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진단을 해서 그걸 연장을 하거나 닫거나 하는 건데, 대부분의 세계의 원전들이 한 번에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대개 80년, 100년 쓰는 거고, 우리 원전들은 또 신형들이 되나서 과거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원전하고도 유형이 다른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단, 이제 저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 기초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2030년 이전에 개항할 방법을 다각도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왔고, 지금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플로팅 활주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 쪽 해양 플랜트나 이런 새로운 플로팅 기술에 대해서 밝은 전문가들이나 또 기존의 이 유력한 해양 토목 쪽에 가장 유력한 기업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공항 전문가라든지 또는 이 항공 쪽에 종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를 하는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토론이 시작됐어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인수위에서도 이미 논의를 지금 해왔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가 재선이 되면은 좀 이슈화를 할 겁니다.
엑스포 결정은 일단 우리가 적격성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서를 9월 초까지 내서 그게 이제 BI에서 집행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단 그 체크를 쭉 해서 후보자로서 문제가 없다. 실사단도 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기초위에서 170여 개국 표를 얻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외교 역량, 국가가 직접 쓸 수 있는 외교 역량이고 그건 대통령부터 국회의원까지 모두가 나서서 해줘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통상 역량입니다. 또 기업이 갖고 있는 인맥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각국에서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또 표를 얻어야 되는 이런 이 두 개가 잘 결합이 돼야 우리가 필요로 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관심을 계속 대통령이 계속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이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전체 범정부적으로 움직이고 또 이 기업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공사판이라는 거는 어떤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공사판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묻고 계신 거는 난개발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점은 좀 난개발의 의미가 뭐냐를 따져보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꼭 필요하지 않은데 그거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심미적인 기준을 또는 심미적인 또는 기능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많이 해갖고 많은 도시 개발을 했는데 시야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막 이게 도시 디자인이 엉망이다. 이러면 이건 난개발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막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도시 디자인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또 문화지향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내가 적기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적기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적기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리고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 또 우선 분명히 내가 죄를 지어갖고 이거를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1가구 1주택이고 내가 유일하게 가진 집인데 시민들 보기에 너무 그런 어떤 문제를 그동안에 이전에 그런 그 문제가 있었던데 사는 게 모양이 안 좋다 해서 내가 나온 거고 시민들 그 눈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나온 거고 저 재산을 내가 무슨 뭐 부정하게 축제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평소 부부의 가치 측면에서 어쨌든 이거를 적절하게 사회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쓰겠다라는 그 취지에는 변함이 없고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그 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박형준의 부산시는 살고 싶은 부산이 되죠. 슬로건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 정말 세계 선진 도시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기반이 뭐냐면 결국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일단 여기 살아보니까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 여기 와서 살아라. 여기 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장점이 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부산이 살기 좀 살고 싶은 그리고 다시 태어나도 또 살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런 잠재력을 부산은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 제가 사실은 정의당 후보를 잘 몰라요. 근데 아니 민노총 활동을 하셨다는 건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어떤 뭐 활동 영역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그동안 보여줬던 바를 제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번 잘 볼 것이고, 변 후보는 어쨌든 부산의 행정을 맡았던 사람이고 또 행안부에서부터 쭉 행정 경험을 쌓은 분이니까 그 행정 전문가로서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좀 리스크 테이킹도 할 줄 아는 이런 다양한 하여튼 좀 덕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검증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선거,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선 전초전처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쟁 선거였지, 지역의 그 리더를 뽑는 선거, 아주 정치 선거였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이게 그 전국 선거이긴 하지만은 부산이 도드라지게 그런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일은 전 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지난번에 다 이렇게 네거티브 할 만큼 했으니까 또 한다 그래봤자 뭐 흘러간 멜로디를 자꾸 틀어봤자, 노래를 자꾸 틀어봤자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정책 선거가 부산에서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